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은 역시 내가 사랑받기는 어려워에 증거가 될 만한 사건들을 점점 더 수집하게 될 것이고, 그게 더 확증적으로 내가 사랑받기는 어려운 존재구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를 점점 확고히 만들어 가겠죠.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 같은데요, 우리는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어떤 뿌리 깊은 신념을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그 백이 제시한 모델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진실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너무 근본적인 핵심 사고가 되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강한 금지나 어떤 원칙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죠. 아까 말한 그런 문장은 아마 비합리적 신념의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우리가 핵심 감정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핵심 신념 또한 어린 시절의 어떤 반복되는 결핍된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의 그런 애정이 박탈되었던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경험된다면, 그 아이는 이 상황을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원인을 찾아야만 될 거고, 그 원인을 내가 사랑받지 못한 아이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는 존재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은 역시 내가 사랑받기는 어려워에 증거가 될 만한 사건들을 점점 더 수집하게 될 것이고, 그게 더 확증적으로 내가 사랑받기는 어려운 존재구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를 점점 확고히 만들어 가겠죠. 이렇게 핵심 신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핵심 신념을 좀 확인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어서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이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인데요. 제목부터 뭔가 훅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핵심 신념에 대한 여러 사례들과 또 자기 체크리스트 질문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예시가 많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내담자 사례가 있는데요.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오늘 이 사례를 한번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함께 있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함께 있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떤 대가냐면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위협을 무릅써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함께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는 일이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상담자이자 저자는 이렇게 묻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신념을 갖게 되었냐라고 물었을 때 사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어린 시절에 자기가 좀 내성적이고 관계가 어려웠는데 친구가 없는 자신에 대해서 부모는 굉장히 한심하게 보고 못마땅하게 보면서 자기를 보는 그 눈빛은 마치 좀 경멸스러웠다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대요. 내가 관계가 없고 좀 다가오는 친구가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굉장한 수치심을 갖게 했는데, 저희식으로 말하면 핵심 감정이라고 추정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박탈된 느낌, 애정이 결핍된 그 느낌이 핵심 감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치심을 강력하게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 나라는 존재는 매력이 없구나, 그냥 사람들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을 자꾸 확인하는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난 그냥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이분이 신경 쓰게 됐고,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핵심 신념을 계속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 부합하는 사건들을 찾아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이 핵심 신념이 강화되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이 케이스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별은 막상 괜찮은데 이별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연애가 잘 될 때도 오히려 이별할까봐 두려워서 고통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자신 안의 신념이 계속 이렇게 작동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자기가 이제 한번 강렬히 사랑했던 경험을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본 눈빛이 내 부모와 달리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는데, 그게 좋아서 사랑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눈빛이 변해서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별 통보를 하고 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자도 이 사연을 잘 설명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해 라는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그 애인이 눈빛이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위기의 순간을 잘 해결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쵸. 결국 내가 어느 쪽으로 몰두되면 또 그것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 되기 쉬운 거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핵심 신념조차도 스스로를 잘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진짜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또 체크리스트를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혼자가 왜 편한가? 근데 나는 혼자가 편하다는 이 신념을 왜 확인하고 의심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혼자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혼자의 정반대인 개념은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꾸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고 의심하는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계속 이어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질문이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핵심 신념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좋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말을 들으면 격한 감정이 올라오는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생활 신조는 무엇인가? 나는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모님이 내 욕구를 충족시켜줬더라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거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스스로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질문들이죠.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핵심 신념을 파악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또 내가 나 자신을 더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겠죠. 결국에는 타인이 줘도 되지만 스스로 먼저 자기를 이해하게 되니까 자기가 일단 자기한테 편해지겠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이 잘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꾹꾹 잘 눌러서 서 계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